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 후회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청림출판에서 출간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인데요. 유품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유품정리사 김세별 전 애원님이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삶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죠. 유품정리사에 대해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족이나 의뢰인을 대신해서 고인의 유품이나 재산을 정리하고 사망한 장소에 남겨진 오염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저자가 이 책의 출판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유품 정리나 특수청소라는 특수한 일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가슴 아픈 죽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독자들과 함께 알고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십수년간 해온 장례지도사 일 대신에 유품 정리를 시작한 건 역시 우연한 계기에 의한 거였는데요. 한 유가족으로부터 유품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 물건을 정리하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일까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홀로 살다가 고독하게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또 슬픔 때문에 직접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남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생전 고인의 삶을 그려보는데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어르신을 통해 자기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 컴플렉스를 지우려 했던 빗나간 모정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던 삶은 아니었던 젊은이의 고뇌와 이와는 반대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홀로 발버둥쳤던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고시텔이라는 이름의 방 한 칸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고인들의 천국으로의 마지막 이사를 돕습니다.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외로움에 사무쳐서 도벽이라는 이상 증세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퇴근 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성인이 된 자식과 일이 늘어난 아내는 귀가 시간이 점차 늦어지고 홀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이 남성은 문득 훔치고 싶은 욕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벽은 점차 대담해져 갔는데요. 파출소에 끌려가고 자식에게 알려지고 이혼까지 당하고서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훔칠 때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절대 물건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외로움이 주는 고통이 컸던 그분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외로움에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고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용 중에는 이런 씁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고인이 돌아가신 방에 온 가족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방 안을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 딸, 사위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면서 뭐야 금 있다며 왜 없어? 이러다가 나가는데 저자가 유가족들한테 고인의 액자라도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만이라도 빼서 가져가시라고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앨범에서 사진을 분리하는 순간 사진과 이 뒷판 사이에 봉투 하나가 딱 끼워져 있었던 거죠. 그걸 본 유가족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어르신이 생전에 얼마나 외롭게 지내셨을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폐지를 수집하시던 어느 할머님께선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으면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라가 아니라 세탁기는 친구,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소형 가전이랑 겨울옷은 옆집 할머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연락 없는 자식들이며 풍족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폐지를 주고 저녁이면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서 종이 접기를 배우면서 정말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하신 거죠. 저자는 고독사가 특정한 세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덕분에 노인 고독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젊은이들의 고독사다. 도시에는 빠르게 원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고독사도 늘어난다.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 쉽게 발견되지도 않는다.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고독사는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 저자 김세별님은 유품정리사의 길을 걷게 된 후 죽은 이에 대한 충격과 꺼림직함은 금세 사라지고 하루하루 그분들의 흔적을 살피고 치우면서 살아생전 고인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독자인 우리가 지금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는데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 후회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평생 내 옆에 있을 순 없잖아요. 오늘은 평안하셨는지 전화부터 드려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의 내 삶은 어떠한지, 내 주변은 내가 잘 챙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분들께 전화를 걸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